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시속 19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경찰이 단속 현장에 추격조를 배치했다가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은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승용차를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87km. 경찰차가 바짝 붙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던 차는 갑자기 2개 차선을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경남 양산 방면으로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일삼고 과속 방지턱은 아예 무시하고 속도를 냅니다. 50km에 걸친 추격전은 도주 차량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게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속을 하다 보니까 핸들을 잠시만 이렇게 틀어버리면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한 2번 했습니다. 운전자 22살 최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 디자인센터 원장에 국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지난달엔 체육학과 교수가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된 이후 또다시 비전문가를 공공기관장에 앉힌 겁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디자인 산업 전반의 컨트롤 타워인 부산 디자인센터 새 수장으로 강경태 신라대 국제학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디자인 업계의 다소 비전문가로서 현재 저희들 한 80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강 신임 원장은 이사회를 거쳐 올라간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오 시장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의 분과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디자인센터 말고도 다른 공기업 사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강경태 원장은 디자인 분야의 비전문가이지만 부산의 도시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부산 디자인 센터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훈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체육학과 교수 출신 정의준 사장을 부산관광공사 대표로 임명한 데 이어 다시 비전문가 공공기관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기관장이 아닌 감사나 본부장급 임원의 낙하산 인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3년 만에 시정 권력의 교체로 관행 탈피와 인사 혁신을 기대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별수 없다, 똑같다는 자주 섞인 한숨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지역사회 공권력의 보루인 부산경찰. 하지만 올 한해는 부산경찰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일단 각종 비위 사건으로 체면을 구겼고요.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먼저 류재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담요를 집어던지고 의료진을 폭행하려는 이 남성. 다름 아닌 부산경찰 간부입니다. 힘이 세서 그렇게 좀 술을 드시고 해서 의사도 한 대 맞고. 올해 부산에서 경찰관이 저지른 굵직한 사건만 추려봤는데요. 지난 4월 A 경감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0만 원을 받았다 적발됐습니다. 넉 달 뒤엔 B 경정이 만취한 동료 여경을 거리에서 성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는데 반성은커녕 신고자의 번호를 알아내 수백만 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키스방 경찰관도 있었죠. 경찰이 직접 키스방을 운영하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모텔에서 몰카를 찍는가 하면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리는 등 황당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신은 커졌습니다. 비리를 잡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모순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이 빨리 되어서 굵직한 비위 사건 9건 중 7건이 간부급 경찰이 연루됐고 이 중 3건은 서장 바로 아래 간부인 경정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경찰 전체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정의 여지가 없고 아주 비난 수위가 높았어요. 어디 가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것 때문에 참 얼굴들이가 민낯스럽다. 부산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치안 성과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 단속에는 실패했고 청장은 취임 넉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김윤아 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류 기자가 전한 이 비위 경찰들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인데요. 이후에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알아봤다고요? 네, 취재진이 직접 부산경찰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이 공직자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는 시민의 당연한 알 권리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다른 방식으로 징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이 파면, 바로 키스방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8명은 정직 또는 직위 해제에 그쳤는데요. 직위 해제란 말 그대로 직위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상태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비위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서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양정 기준에 있어서 다소 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찰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경찰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징계위원을 다양하게 하고 중범죄에 원아웃, 가벼운 범죄도 삼진아웃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과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부산경찰 전원은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겠다. 이번 달 취임한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의 첫 일성처럼 부산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복용했던 한 여중생이 이상 행동을 보이다 사망한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유가족은 약 처방 시 주의사항만 알려줬더라도 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의사항 고지를 식약처가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지켜지는지가 의문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부산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여중생 A양이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독감을 앓던 A양이 타미플루를 먹고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이 약과 딸의 죽음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 위험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약을 갖다가 그렇게 처방을 하면서 해주면서 어떻게 주의사항을 부모한테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그 독약을 주면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이 약국에 대해 연제구 보건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 타미플루의 주성분인 오셀타미비르 인산염을 쓰는 독감약 처방 시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틀 동안은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아이가 독감에 걸려 닷새 동안 타미플루를 먹였던 한 학부모는 이 약으로 인한 환각, 환청 등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도 끝까지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설명은 전혀 못 받으셨어요? 네. 의사한테나 네. 약사한테? 네.
숨진 A양의 혈액을 채취해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산 건립을 위한 올해 마지막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 낮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시위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형 노동자상을 설치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가 오늘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전포 역사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신고센터 개소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피해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시가 실내 대리석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아파트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라돈과 감마선이 기준치 이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강서구 A아파트를 재조사한 결과 라돈은 욕실에서 최대 26.4베크렐, 거실에서 18.8베크렐이 검출돼 기준치인 200베크렐보다 낮았습니다.